여러분 안녕하세요. 활기찬 중년을 위한 건강 파트너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바로 중년에게 걷기가 좋을까 아니면 달리기가 좋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내 몸에 더 잘 맞는 운동을 찾아서 똑똑하게 건강을 지켜야겠죠. 지금부터 걷기와 달리기 두 가지 운동의 매력을 샅샅이 파헤쳐보고 여러분에게 딱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중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젊을 때는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통증이나 피로감도 이제는 예사롭게 넘길 수 없게 되죠. 이때 가장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와 달리기입니다. 두 운동 모두 유산소 운동의 대표주자로서 우리 몸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각자의 특성과 장단점이 명확해서 어떤 운동이 나에게 더 적합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운동, 걷기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걷기는 정말 최고예요. 왜냐고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잖아요.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복잡한 기술을 익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편한 신발만 있다면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바로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집 앞 공원을 걷든 퇴근길에 한두 정거장 미리 내려 걷든 언제 어디서든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의 기본 중의 기본이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운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에 무리가 덜 간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에요. 중년이 되면 아무래도 관절 건강에 신경이 쓰이기 마련인데 걷기는 그런 걱정을 한결 덜어줍니다. 무릎이나 발목, 허리 등 주요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적기 때문에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거나 평소 관절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추천되는 운동입니다.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에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 40분 이상 꾸준히 걸어야 한다는 건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40분 이상 시간을 내는 게 쉽지만은 않죠.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이 되려면 심박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걷기만으로는 그 목표 심박수에 도달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이미 어느 정도 운동을 해왔던 분들에게는 걷기만으로는 신체 능력 개선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즉, 더 높은 운동 강도를 통해 심폐기능을 더 끌어올리고 싶은 분들에게는 걷기가 다소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걷기의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꾸준히만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특히 저강도 걷기는 지방 소모에 아주 탁월하다고 해요. 우리 몸은 운동 강도가 낮을 때 지방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 이상 꾸준히 걸어주면 체지방 감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60kg 남성이 30분 동안 빠르게 걸으면 무려 142kcal 소모한다니 생각보다 대단하죠? 이는 밥 한 공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칼로리인데 매일 꾸준히 소모한다면 장기적으로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달리기 차례입니다. 달리기는 운동 좀 한다 싶은 분들이 선호하는 유산소 운동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걷기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로 심폐기능을 아주 강력하게 강화해주고 우리 몸 전체의 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심장이 튼튼해지면 전신에 혈액을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지구력 향상과 활력 증진으로 이어지죠. 게다가 달리기는 인지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엥? 달리기랑 뇌랑 무슨 상관이지? 싶으시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달리기는 뇌 활동을 활성화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우리 발바닥에서부터 오는 반복적인 자극이 뇌를 깨우는 역할을 한다니 참 신기하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걷기보다 훨씬 더 큰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에요. 바쁜 현대인에게는 시간 효율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걷기보다 달리기가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심폐기능을 더 강력하게 단련시켜줍니다.
80kg 성인이 30분만 달려도 무려 320kcal 소모한다고 하니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 비만 예방에도 최고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는 걷기의 2배가 넘는 칼로리 소모량으로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는 달리기가 훨씬 더 효율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기는 장점만큼이나 주의할 점도 많아요.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부상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무릎이나 발목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해요. 달리기는 착지 시 체중의 35배에 달하는 충격이 무릎과 발목에 가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관절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죠. 실제로 10년 이상 달린 사람들 중에는 무릎 통증이나 관절염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과거에 관절 부상을 경험했거나 평소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은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달리기가 최고야 하면서 무작정 뛰기보다는 내 몸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는 게 필수겠죠.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러닝화를 착용하는 것도 부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걷기와 달리기의 구체적인 효능들을 비교해 볼까요? 우선 심혈관. 건강 측면에서 보면 걷기는 혈압 관리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빨리 걷기는 심장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 지속적으로 권장되는데 빨리 걷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내죠. 달리기는 심폐지구력을 확 끌어올려주고 우리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서 혈액이 고여 생기는 정맥 우열 발생률까지 줄여준다고 해요. 이는 다리 부종이나 하지 정맥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 다 심혈관 건강에 좋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접근 방식은 조금 다르죠. 걷기는 부드러운 자극으로 혈압을 안정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반면 달리기는 강도 높은 심장 운동을 통해 심폐 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체중 관리에서는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걷기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지방 소모에 유리하고 달리기는 단시간에 많은 칼로리를 소모시켜 비만 예방에 효율적입니다. 걷기는 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방 연소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달리기는 짧고 굵게 칼로리를 태우는 데 적합합니다. 어느 쪽이든 꾸준히만 한다면 체중 감량에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명심할 것은 단순히 운동만으로는 체중 감량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식단 관리와 병행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건강을 살펴보면 걷기는 우리 몸의 600개 이상의 근육을 사용하게 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죠. 나이 들면서 골밀도가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체중 부하 운동인 걷기는 뼈에 적절한 스트레스를 주어 뼈 밀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관절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도 부담 없이 시도해 볼 만한 운동이에요. 걷기는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여 관절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관절에게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기여합니다. 반면에 달리기는 아무래도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관절이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달리기를 꼭 하고 싶다면 평소 꾸준한 근력 운동으로 관절 주변 근육을 튼튼히 하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걷기는 만성 질환자나 재활치료 환자들에게 특히 효과적인 운동으로 추천됩니다. 과격한 운동이 어려운 분들도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수치를 관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루 1만 보를 걸으면 여성은 4.6년, 남성은 4.1년 더 젊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이거 완전 회춘 운동 아닌가요? 실제로 걷기는 우리 몸의 세포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합니다. 달리기는 당뇨병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하네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걷기든 달리기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당뇨병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혈압 강화 효과는 걷기든 달리기든 평균 6.26 mmHg 정도 나타난다고 하니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여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년에게 어떤 운동이 더 적합할까요?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일률적으로 걷기가 좋다 또는 달리기가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개인의 건강 상태, 체력 수준, 과거 운동 경험, 그리고 현재 관절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만성질환이 있거나 고혈압 또는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괜히 처음부터 무리해서 뛰다가 다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요. 운동은 지속 가능성이 생명입니다. 부상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가 점차 속도를 높여 빠르게 걷거나 걷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꾸준히 운동을 해왔고 건강 상태가 아주 좋으신 중년분들이라면 달리기를 통해 훨씬 더 큰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철저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 그리고 내 발에 딱 맞는 적절한 신발을 신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조깅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고 운동 후에는 뭉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마무리 스트레칭이 필수입니다. 나 좀 달려봤다 하는 분들은 파워워킹, 그러니까 시속 68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걷는 걸 시도해보거나 아니면 초보 러닝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파워워킹은 걷기와 달리기의 중간 단계로 걷기의 안전성과 달리기의 운동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점점 강도를 높여나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갑작스럽게 운동 강도를 높이지 않고 자신의 몸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걷기와 달리기를 섞어서 하다가 점차 달리기 시간을 늘려나가는 인터벌 트레이닝 방식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춰 운동을 선택하는 현명함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내 몸은 지금 뭘 원할까 하고 귀 기울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즐겁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신체적인 건강만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해소, 정신 건강 증진, 자신감 향상 등 심리적인 이점도 매우 큽니다. 자연 속에서 걷거나 달리면서 느끼는 상쾌함은 일상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운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중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걷기든 달리기든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중년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운동 팁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게 나이들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